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비가 한번 시원하게 와야 할 텐데요. 말라가는 조지아, 지난 주말에만 주 전역에서 5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에 조지아주 버저드 마운틴의 산불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게 30에이커를 태웠었거든요. 지난 토요일에는요, 남쪽에서 무려 7,000에이커의 산불이 번졌습니다. 가뭄이 깊어가는 가운데 조지아 남부 클린치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은 벌써 축구장 4,000개에 달하는 면적을 집어삼켰지만 진화율은 아직 초기 단계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 산림위원회는 이번 산불이 사유지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번졌다고 밝혔는데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언제든 불길이 민가를 덮칠 수 있다며 441번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준비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당국은 항공기까지 총동원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대기가 워낙 건조하고 추가 화재 위험이 매우 높아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카운티에서는 야외 소각금지령을 내렸었죠. 앞으로 더 많은 카운티로 금지령이 확산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야외에서 불 피우는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조지아주 한인가정에서도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 꽤 있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이스가 다수의 다카 수혜자들을 실제로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입수한 아이스 내부 서한에 따르면 아이스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다카 수혜자 174명을 추방했고 같은 기간 270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강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을 허가해주는 제도로 현재 전국에 약 53만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아이스 측은 범죄 이력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들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은 이것이 명백한 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카로 등록돼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조그마한 빌미도 만들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려갈 것 같죠? 안 내려가요. 기름값 얘기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이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크리스 라이트 연방에너지부 장관은 유가 하락 시점이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쯤이 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조지아의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3달러 62센트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인데요. 조지아주의 유류세 면제 조치가 5월 말경에 종료가 되면 가격 부담은 훨씬 더 커질 예정입니다. 중동의 정세가 급격히 호전되면 혹시 또 모르겠죠. 아무튼 에너지부 장관의 예측이 틀렸기를 바라봅니다. 조지아의 명문 에모리 대학 로스쿨에서 난데없이 인종차별적 살해 협박이 담긴 이메일이 공개돼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생들이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게 총기 난사의 사전 징후라며 미온적인 학교 측의 반응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로스쿨의 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오간 이메일에 담긴 내용으로 이 학생은 스스로를 아시아계에서 태어났지만 백인으로 정체성을 규정한 트랜스레이셜 마가 지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치와 백인 우월주의를 옹호하며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폭력도 불사하겠다며 위협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SNS를 확인한 결과 최근까지도 여러 건의 모욕적인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부터 총기 난사 협박설이 돌 정도로 징후가 뚜렷했는데도 학교 측이 단순히 보안 인력만 늘리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 대해 캠퍼스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애틀랜타 로컬 뉴스가 아니라서 저희가 편성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일요일에 한 남성이 7명의 자녀와 1명의 조카를 총기로 살해한 악마 같은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총기 난사와 관련된 위협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관세로 고통받던 수입업자분들 주목하세요. 냈던 관세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솔직히 좀 쉬워 보이진 않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기존에 징수된 약 1,660억 달러를 돌려주는 것인데요. 바로 지난 월요일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미 관세 국경보호청은 월요일 오전부터 온라인 포털을 열고 수입업자들의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5만 명이 넘는 업체가 등록을 마쳤고 이자를 포함해 1,200억 달러를 넘는 금액이 지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납부된 관세부터 단계적으로 환급이 된다고 하고요. 승인이 되더라도 실제 입금되는 데까지는 2-3달 정도가 걸릴 거라고 합니다. 다만 신청 서류에 오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가 거절될 수 있어서 정확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관세는 사실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냈잖아요. 기업이 냈던 관세가 결국은 최종 소비자인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동안 물가가 막 올라간 거 아닙니까? 내 돈 어떡할 거야, 내 돈. 도어대시에서 음식 배달을 드론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기억하시죠? 월마트에서는 이미 애틀랜타 일부 지역에서 드론 배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비스 지역을 늘려가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캅카운티 당국은 존슨 페리로드에 위치한 월마트에 드론 배송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1000명이 넘는 인근 주민들이 청원운동에 서명하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 드론 서비스가 마을의 평온함을 파괴하고 안전사고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거라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또 일부 주민들은 드론 배송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이로 인한 편리함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월마트는 지난해 말부터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6개 매장에서 드론 배송을 시작했고요. 이 드론들은 2.5파운드 미만의 물품을 최대 6마일 거리까지 나를 수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 있는 월마트들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요. 찬성하시겠습니까? 반대하시겠습니까?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우버나 리프트 탈 때 은근히 기사님의 그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감상하는 재미가 또 있죠. K-팝 나오면 막 반갑고. 근데 우리 딸을 태운 우버 기사가 저질스러운 팟캐스트를 틀었다면 어떨까요? 애틀랜타에서 한 우버 기사가 여대생들을 태우고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노골적인 성인 팟캐스트를 재생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조지아 주립대 신입생인 피해 학생에 따르면 해당 차량에 친구와 함께 타자마자 우버 기사가 성적 이미지가 포함된 팟캐스트를 크게 틀기 시작했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저급한 성행위 묘사에 수치심과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이 두려워 기사에게 직접 항의하지는 못했지만 현장 상황을 녹음해서 어머니에게 실시간으로 알렸고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녹음본을 들은 학부모는 녹음된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라며 딸이 그 자리에서 대응하지 않고 돌발 상황을 피한 것이 다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버 측은 해당 기사에게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지만 영구 제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차에 카시트 설치해 놓으셨죠?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 10개 중 7개가 잘못 설치되어 있대요. 아무리 봐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이번에 무료로 점검받아 보세요. 오는 23일 목요일 로렌스빌 수완이 로드에 있는 타겟 매장에서 아동 카시트 무료 점검 이벤트가 열립니다.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귀넷 카운티 경찰국의 아동 안전 전문가들이 직접 나와서 카시트가 제대로 고정됐는지 또 아이 체격에 맞는 제품인지 꼼꼼하게 확인해 줄 예정입니다. 따로 예약할 번거로움 없이 자녀와 함께 카시트가 설치된 차량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카시트 매뉴얼을 챙겨가시면 더 정확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프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오는 환자들은 저녁에 레이크 레니어 한번 다녀오세요. 이거 뭐 롯데월드도 아니고 야간 개장을 한답니다. 조지아주의 대표 휴양지인 레니어 아일랜드가 이번 주말부터 조지아에서 유일하게 밤에도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골프 코스를 선보입니다. 홀이 총 6개, 그래서 이름이 더 6입니다. 해가 지면 화려한 LED 조명이 켜지면서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는데요. 모든 홀이 파3라서 초보자나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이 없고요. 신나는 음악과 음료 카트까지 운영돼 마치 파티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목, 금, 토 이렇게 주 3일만 오픈하고요. 오후 5시부터 시작해서 밤 9시가 마지막 티타임이라고 합니다. 골프채도 현장에서 빌려준다고 하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동남부 한인상공회의소 연합회가 지난 18일 수완이에서 2026 차세대 리더 초청 모임을 갖고 차세대 상공인 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미주 한상총연의 차세대 그룹인 IGN이 참여해 젊은 기업인들이 한국의 대기업이나 스타트업과 어떻게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비전과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비춰온 사랑의 천사포가 지난 금요일 둘루스에서 재정 보고회를 갖고 그간 모인 상금 6만 $1,000의 집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꽃동네와 노인회, 미랄선교회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6개 단체에 성금을 전달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천사 장학생 제도입니다. 가정 형편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사정이 어려운 학생 15명에게 1년간 매달 $300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오는 5월부터 천사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좀 아까 야간 골프 개장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굳이 레이클리니어까지 안 가도 심지어 더 늦은 시간에도 그리고 이렇게 아늑한 실내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둘루스 삼봉냉면 바로 옆에 위치한 골프 VX. 얼마 전에 저희 이상무가 간다에서 다녀왔는데요. 입장하는 순간 와 소리 나오는 멋진 공간에서 기간 한정 특별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더 궁금하면 클릭! 그럼 오늘도 애틀랜타 이상무